오늘 방송은 중요하면서도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괄식으로 하겠습니다. 방송의 핵심 포인트를 앞과 뒤에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방향이 이 빨간 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 회색 선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민감용 현 경찰청장의 행안위 출석 발언이 김학의 게이트의 최대 포인트고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로 제가 방송을 했었죠. 그 내용은 요겁니다. 승리 버닝썬에서 불타올라서 경찰 게이트로 경찰이 풍비박산나는 불길로 이렇게 번져올 때에 3월 14일에 올해 3월 14일에 민감용 청장이 행안위에서 김학의의 얼굴이 분명히 식별 가능한 CD를 보았다, 동영상을 보았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꺼져가던 윤중천, 김학의 검찰 청와대 게이트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서 검찰을 향해서 불길이 화르르 타오르는 그런 구도로 변했다. 턴오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유관 식별 가능하다라고 민 청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서 매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동영상을 재생시켜서 육안으로 확인한 시점 언제 봤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인 2013년에 경찰 간부 중 한 사람으로서 봤다는 건지 문재인 정부의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봤다는 건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상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동영상 CD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인 권모 씨가 갈취당한 벤츠를 윤중천에게서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박모 씨가 이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가 아니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글로브 박스, 대시보드에 있는 글로브 박스에서 동영상 CD를 발견해가지고 그 동영상 CD 안에서 그 원주 별장의 사건 내용을 보았고 거기서 김학의 얼굴을 보았다 이랬어요. 근데 그 원본 동영상을 권모 씨에게 보여주면서 협박하지 않고 참 그런 부탁을 받고 도로 또 부탁한 사람 권모 씨를 협박한 사람이었는데 그 동영상을 자기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권 씨에게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고 나중에 이 권모 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를 할 때 이 동영상을 경찰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잡한 동영상 CD가 크게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흐릿한 동영상 버전과 선명한 동영상 버전 딱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이런 추잡한 동영상 CD가 있었던 거죠. 완벽한 범죄 현장입니다. 민 청장이 봤다는 동영상은 김학의의 무태안경까지 식별 가능할 정도로 선명한 동영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이 인간이 심리적으로 구려서 그런지 유태안경으로 바꿨죠. 항상 무태안경을 쓰던 인간이. 이 선명한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알기 위해서 벤츠 박모 씨도 조사해야겠지만 진짜 조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동영상의 유포 경로, 입수 경로 그리고 더 이상의 유포와 공유, 차단 경로를 아는 것이 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013년의 경찰 수사와 2013년의 검찰 1차 수사 일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전부 2013년에 일어난 일인데 김학의가 취임했다가 6일 만에 퇴임한 시점은 3월입니다. 3월. 청와대의 압력으로 경찰이 왕창 물갈이 된 시점, 즉 원래의 수사팀이 작살나고 다 좌천, 전보 발령된 시점이 한 달 뒤인 4월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흐릿한 동영상을 확보한 시점은 3월이에요. 그런데 선명한 동영상을 확보한 시점은 5월입니다. 두 달 뒤인 5월에 선명한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경찰이 확보하기 전에 다른 여러 곳에서 이 동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7월에
기소 의견으로 기소했어요. 경찰에서 불기소로 뭉개는데 실패한 겁니다. 경찰이 물갈이 되었는데도 기소 의견으로 결국 검찰에 넘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7월에 넘어갔는데 자그마치 4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검찰이 2013년 11월 2일에 김학의를 겨우 소환하고 소환 직후 9일 만에 불기소 땅땅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가해자 식별 불능. 가해자 식별 가능한 동영상을 일부러 입수하지 않은 것이죠. 당시에 청와대 민정라인, 곽상도 이중희 민정라인이 두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두 방향. 몇 방향? 두 방향. 그런데 청와대 민정라인이 이성한 청장을 취임시키고 그 전 청장 자르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김학배, 이세민, 이명교, 반기수를 지방 등등으로 좌천시키는 과정에서 민정라인 곽상도, 이중희와 새 경찰청장 이성한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밝히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민정라인이 경찰만 조집니까? 민정라인이 뭐 하는 데인데 검찰을 그대로 놔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정라인의 압력은 분명히 두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경찰 방향으로 작용한 것만 수사한다면 특별수사단이 검찰이라는 제19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정라인이라는 몸통으로 가는 수사 방향은 옳습니다. 그러나 민정라인에서 뻗어나온 두 가지 브랜치, 두 가지를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만 조사한다면 이것은 김학의 사건이 2013년에 처음 불거졌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그 직전까지 경찰 내에서 왕성하던 경찰의 수사권 요구를 그때 작살낼 수 있었죠. 엄매 기죽어 상태로 만들 수 있었죠. 이번에도 2019년에도 김학의 사건이 불거지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의 수사권 요구를 작살내고 경찰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검찰 송치 이후에 1. 선명한 동영상 CD 확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과정. 5월 달에 경찰이 선명한 무태 안경까지 식별 가능한 그 동영상 CD를 확보했음을 검찰이 몰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 그 첩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습니다. 두 번째, 11월까지 김학의에 대한 소환 조사를 4개월가량 미룬 과정. 여기에 민정라인이 가동되었겠죠. 그리고 소환 9일 만에 가해자 식별 불능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 이것은 1번과 연관되어 있겠죠. 이 과정 전체를 조사해야만 민정라인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지른 범죄의 전모가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1차 조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 검찰과 이번 특별수사단 검찰이 뭐가 다른지, 이 밑줄의 검찰과 이 밑줄의 검찰이 뭐가 다른지 국민들이 인정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모두의 그 포인트로 돌아와서 특별수사단이 지금 수사하는 중심 방향이 원수사팀이 후속수사팀으로 부당한 정보 발령이 되면서 직권 남용이 되면서 원수사팀이 후속수사팀으로 교체되는 과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너무나 이상한 1차 수사를 담당했던 너무나 이상한 검찰의 행태와 민정라인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이 또한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사적으로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잘렸던 원수사팀과 함께 이 사람들도 참고인 조사를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검경 수사권 전쟁의 그 당시 최전선에 그 직전까지 최전선에 있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시길 권고합니다.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참고인으로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원수사팀이 경찰 내에서 누구한테 가서 그 잘리고 좌천된 이후에 누구한테 가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하고 띠바띠바 했을까 할 때 저는 이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말고 참고인으로 조사하시면 의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권고 말씀드립니다. 2013년에 경찰 내부에서 이 동영상을 어떻게 확보했고 어떻게 검경 수사권 전쟁 등과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했고 또 이게 어떻게 검찰의 되치기를 당하게 되었는지 등이 소상히 밝혀질 단서가 확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건 중간에 한 얘기고 요점은 이겁니다. 민정라인과 경찰의 관계만 수사하고 민정라인과 검찰의 관계를 수사하는 노력이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이 대검 특별수사단 단장 여환섭 이 대검 특별수사단을 국민이 신뢰하기 힘들다는 말씀 분명히 힘주어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